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안한 논문으로 11피어 2024에서 발표된 Diffuse Mix Later Preserving Data Augmentation with Diffusion Model입니다. 발표는 크게 Introduction, Method, Performance Evaluation, 그리고 Conclusion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기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에 대한 설명과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오버피팅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기존 데이터를 변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모델이 더 제너럴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새추레이션 각 등을 조절하여 픽셀 수준에서의 데이터 변형을 하는 픽셀 와이즈 어그멘테이션, 로테이션, 크롭, 플립 등 이미지의 공간적 속성을 변형하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미지 믹싱 베이스드 메소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드 메소드 분야에서 현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자주 사용된 이미지 믹싱 베이스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salient region 손실 문제입니다. 컨믹스처럼 이미지를 임의로 잘라붙이는 방식은 객체의 중요한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역의 손실은 모델이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블 앰비규이티입니다. 즉, 이미지의 클래스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컨믹스 예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생성된 이미지를 어떤 클래스로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모델 학습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중요 영역을 구분지어서 데이터를 합성하는 기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일리언시 믹스입니다. 세일리언시 믹스는 이미지 세일리언시 맵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중요한 영역은 유지하고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다른 이미지를 섞을 수 있도록 보완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레이블 앰비규이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전히 혼합된 이미지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겐이 있습니다. 겐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제너레이터와 이 페이크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함께 학습을 하면서 결국 만들어내는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이미지를 구별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겐 모델의 제너레이터는 성능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구별하기 어려운 신태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섞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쳐 결국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노이즈화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제 반대로 이미지를 복원하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노이즈 이미지가 거치면서 원본 이미지인 고양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이 학습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복원 과정에서 이미지에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하여 무작위 노이즈로부터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은 겐과 달리 다단계로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미세한 디테일 표현에 강한 만큼 반복적인 연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은 시내틱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논-퍼셉추얼한 부분까지 이미지 픽셀 공간에서 연산되고 벤처럼 단일 단계 학습이 아니라 포워드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두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의 최적화가 어렵습니다. 결국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이 매우 많아 실시간 처리가 어렵고 고성능 하드웨어 없이는 모델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 레이텐트 스페이스 기반 디퓨전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기반 모델은 이전 디퓨전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한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이 매우 많아 모델 활용이 어려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은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기존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자체에서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압축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연산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정밀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컨디셔닝 기법을 이용하여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입력으로 넣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된 컨디션은 디퓨전 모델 내에서 이미지 정보와 함께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 아키텍처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픽셀 공간에서 인코딩을 거쳐 뽑아낸 레이턴트 벡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치고 다시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유닛 구조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메인 데이터인 컨디션 프롬프트는 단계별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컨디셔널 프롬프트의 민감성 문제입니다.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받아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를 주냐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실제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프리트레인드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원본 이미지와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지를 프랙탈 이미지와 합치는 프랙탈 블렌딩 과정을 통해 구조적 다양성도 확보합니다. 프랙탈 블렌딩 방식은 디퓨즈 믹스 연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 픽스미스라는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픽스미스는 프랙탈 이미지를 여러 단계에 걸쳐 원본 이미지와 혼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out of distribution 탐지, adversarial robustness 강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랙탈 이미지는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모델이 더 제너럴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생성 이미지, 원본 이미지, 그리고 프랙탈 이미지를 모두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법인 디퓨즈 믹스를 제안합니다. 이제 디퓨즈 믹스의 전체 구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퓨즈 믹스의 전체 아키텍처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크게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이미지 제너레이션, 원본과 생성 이미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해주는 콘카테네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에 프랙탈 이미지를 추가로 혼합해주는 프랙탈 블렌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레이블 프리저빙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너레이션은 단순히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색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시각적 변화를 만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사전 학습된 Instruct Pix to Pix 모델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에 어떤, 선셋 등 다양한 스타일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 아래 예시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이미지 클래스의 변형이 아닌 스타일만을 변화시켜 다양한 시각적 특징이 추가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 IHAS은 제너레이션 모델인 Instruct Pix to Pix의 원본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넣어 얻은 생성 이미지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Instruct Pix to Pix 모델은 CDP의 2023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Instruction Following Diffusion 모델로 파인 튜닝된 모델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은 일관된 결과 생성이 어려워 데이터 품질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추가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이용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미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모델이기 때문에 GPT-3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인스트럭션과 이미지 쌍을 생성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주로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나 디스크립션을 제시하여 이미지를 변형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지에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인스트럭션으로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 위치나 형태는 그대로 두고 배경이나 색감, 스타일적 요소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즈 믹스는 원본 이미지의 구조는 크게 바꾸지 않고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시각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제너레이션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생성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두 이미지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또는 상하, 반으로 나뉜 랜덤 마스크를 적용하여 이미지의 절반만 생성 이미지로 합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각적 정보가 추가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제너레이션한 이미지 I-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원본 이미지의 나머지 남은 절반 마스크를 적용하여 합친 하이브리드 이미지 H를 구합니다. 결과로 나온 하이브리드 이미지는 라벨 모호성 없이도 풍부한 시각적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프랙탈 이미지 블렌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만들어 놓은 하이브리드 이미지에 추가로 프랙탈 이미지를 합치게 됩니다. 미리 준비된 프랙탈 이미지 모음에서 랜덤하게 선택하여 하이브리드 이미지와 합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프랙탈 이미지와 섞여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adversarial robustness를 향상시킵니다. 논문에서 블렌딩 팩터인 람다 값은 0.2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식을 살펴보면 프랙탈 이미지에 람다 값을 준 결과와 1-람다 값과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합쳐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A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이미지들은 결국 원본 데이터의 시각적, 구조적 다양성을 증가시킨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종으로 나오는 모델의 리절트를 보시면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플라워 클래스들이 혼동 없이 구분되고 프랙탈 이미지 형상이 함께 보이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퓨즈 믹스 기법이 실제로 어떤 성능 향상을 이끌었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가 항목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언급되는 탑1 어큐러시는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클래스가 실제 정답과 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탑5 어큐러시는 상위 5개의 예측 중 하나라도 정답과 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타이니 이미지넷, 사이파 100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기존의 증강 기법들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혼동하기 쉬운 파인 그레인드 태스크, BERT 에어크래프트 펄스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의 성능 향상에 디퓨즈 믹스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dversarial attack은 모델의 로버스턴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델이 오답을 내도록 설계된 기법입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perturbation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특정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추가해 모델이 틀린 결과를 출력하는지 유도하는 기법을 응용합니다. 여기서 실험한 방법은 FGSM LRH는 FGSM 메소드로 만든 perturbation이 입혀진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틀린 분류를 하는 비율입니다. 낮은 FGSM LRH를 보일수록 모델이 강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컨믹스, 버그믹스 등 다양한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디퓨즈 믹스의 에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퓨즈 믹스를 통해 시각적, 구조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하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입력에도 모델이 강인하게 반응하여 adversarial 어택에 대한 모델의 강건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량의 학습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각 기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각 클래스당 오직 10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뽑아 모델에 학습시킨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디퓨즈 믹스는 학습 데이터를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어 소량의 데이터로도 모델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프롬프트 수에 대한 실험도 하였는데요. 최대 10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2, 4, 6, 8, 10 순으로 프롬프트를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vertical, horizontal, flipping을 적용한 다양한 마스크를 활용할수록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프랙탈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와 함께 합성하였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프랙탈 이미지를 단독으로 합성하거나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과 함께 적용하는 것보다 디퓨즈 믹스가 제안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이미지와 함께 조합하여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레즈넷 모델의 여러 소프트웨어 방법들과 함께 적용해 보았을 때 디퓨즈 믹스와 다른 소프트웨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는 디퓨즈 믹스만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를 살펴보면 I는 원본 오리지널 이미지, I-햇은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 H는 랜덤 마스크를 적용하여 합친 하이브리드 이미지, F는 프랙탈 이미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표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카 데이터에서는 원본 이미지만을 사용하였을 때랑 비교하면 생성 이미지만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이제 플라워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이미지 없이 생성 이미지만을 사용하게 되면 가생성 문제로 오히려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프랙탈 블렌딩을 거친 디퓨즈 이미지를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지만 파란 박스를 보시면 논문에서 제안한 생성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합친 하이브리드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여도 모델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디퓨즈 믹스는 레이블을 유지하는 레이블 프리저빙 방식의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레이블 앰비규이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 디퓨전 기반 이미지 생성, 프랙탈 이미지와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결합으로 시각적, 구조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의 한계는 결국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민감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주냐에 따라 품질이 낮은 이미지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텍스트 프롬프트 조합 10가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학습 과정 중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델 학습 이전에 이미지를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별도의 연산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제너레이션으로 이 기법을 활용하면 실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